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SDXL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예정대로라고 하면은 이미 출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일주일이 연기가 돼서 아마 27일 날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SDXL을 오토매틱 1111, 즉 우리가 익숙한 이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델이 삽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며칠 전에는 SDXL 0.9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영상 다룬 게 있는데요. 컴피 UI에서 사용했던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UI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은 좀 빠르게 이 구동이 가능하고 훨씬 VRAM을 좀 덜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편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UI도 잘 다루면은 이미지도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컴피 UI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에 대한 사용법을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설치하는 방법하고 개괄적인 이미지 비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가보실게요. 네, 링크를 드릴 거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네, 오토매틱 1111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가 있죠. 네, 이거 너무 유명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려보게 되면은 이제 브랜치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그 들어가게 되면 이런 버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 사용하신 분들은 1.4.1 요걸 사용하셨을 텐데 이거 말고 우리가 SDX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버전을 좀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거를 붙여주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설치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설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참고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디퓨전이 깔린 이 폴더가 있을 거예요. 각자 다 깔린 위치가 다를 텐데요. 네,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CM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일단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습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순서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이라면은 자, 이렇게 git 풀 적어 놓고선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와는 좀 메시지가 다를 거예요. 네, 이렇게 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문구를 적어줍니다. 네, 이거는 다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문구를 또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엔터 눌러줍니다. 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구를 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네, git checkout 이거는 다운그레이드 할 때도 쓰이는 거기도 하고요. 업그레이드 할 때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태그 이 부분에 이 버전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불러드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 이 버전 말고 다른 걸 또 하고 싶다 할 때는 네, 여기 보시면은 커밋이라고 불리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버전별로 이전 버전들이 다 이런 커밋이 있게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버전을 찾아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복사 버튼이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1.4.1 이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git checkout 뒤에 commit 이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그 버전으로 다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시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건 없고요. 이제 웹 UI를 구동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웹 UI 유저 요걸 눌러서 구동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시듯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 설치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뭔가 좀 컴퓨터 구동 환경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참고하시라고 저의 구동 환경과 버전들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모델만 삽입을 하면은 프롬프트 입력해서 그림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SDXL 괜찮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이따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델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똑같죠? 우리가 모델 삽입하는 공간에 이 모델을 받아서 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컴피 UI 모델 받는 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링크를 드릴 텐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해요. 로그인 과정 필요하고, 자,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모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당되는 문구를 각각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출하면 이제 허가가 떨어지고 모델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베이스 모델하고 그 다음에 리파이너 모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모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베이스 모델하고 이 리파이너 모델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받아서 자, 스테이블 디퓨전에 들어가면 모델스에 들어가서 스테이블 디퓨전 여기에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 삽입이 끝나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기존에는 이제 SDVA 파일을 이거를 선택을 해줬어요. 84만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림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은 그림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엄청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토매틱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샘플링 메소드는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선호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는 호환되는 부분이 많이 적어요. 뭐 컨트롤 렛도 사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A 디테일러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써봐서는 모르겠고요. 일단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샘플링 스텝하고 그 다음에 이 크기 조정 그리고 배치 설정 그리고 CFG 스케일 그 다음에 시드 설정 이 부분 정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처럴 인버전이라든지 아니면 로라 이런 부분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편합니다. 물론 이제 SDXL용 로라가 훈련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코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마련이 되었다고는 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만 알아두고요. 프롬프트는 이걸 사용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Cbit AI에서 참조를 했고요. 제가 좀 변형을 좀 한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프롬프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사용해 보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베이스 모델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존에 비해서는 느려지거나 그런 편은 아니에요. 물론 이건 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말씀드리면은 RTS 3080에 12기가짜리입니다. 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기존에 뭐 1.5랑 큰 차이가 없다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즈텍 이런 의상을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더 화려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우리가 베이스 모델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베이스 모델 말고 이 리파이너 모델을 선택하면 더 이미지가 좋게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이 상에서 그렇게 만들면은 그냥 또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미지 투 이미지로 보내줘야 됩니다. 네, send to 이미지 투 이미지 이걸 눌러줍니다. 자, 이걸 눌러주면은 여기서 변환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요. 자, 이걸 여기서 이제 바로 리파이너 모델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네, 모델 삽입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느린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 삽입이 완료가 되면은 자, 밑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내려가서 보시면은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샘플링 메소드는 앞에랑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는 이제 1024 기본 사이즈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CFG 스케일도 그대로 가고 디노이징 스트렝스도 좀 줄여주는 편이 좋아요. 0.2 아니면 0.3 정도 그래야 앞선 이미지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샘플링 스텝은 아까와 똑같이 30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미지가 나왔고요. 아까와는 좀 다르죠. 네, 좀 더 명확한 그런 이목구비가 나왔고요. 자, 이걸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기본 자체가 1024였기 때문에 100%를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커지진 않는데,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조금 흐리멍덩해 보이지만 이미지 자체는 그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보이는 점은 없습니다. 이목구비가 제대로 나오면 얼굴이 좀 괜찮게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디테일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나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함을 더하고 싶다 했을 때는 자,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제 SD 업스케일이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두 배로 뻥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울트라 샤프 요걸 선택해서 업스케일을 해주면은 좀 더 디테일함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걸 비교해 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앞서 뽑은 이미지였고요. 자, 기본 같은 경우는 확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상도가 이제 작기 때문에 깨짐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SD 업스케일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했을 경우에 어떤가요? 자, 디테일이 많이 살아나 있죠. 확대도 보면 액세서리 같은 경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목구비도 괜찮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해상도를 좋게 하고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서는 SD 업스케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업스케일 그런 수단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뽑아 봤고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Cbit AI 가보면은 필터링을 통해서 0.9 이 모델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4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모델을 받아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누르게 되면은 6.46기가인데 체크포인트 모델로 나와 있고요. 네, 이걸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일주일 뒤에는 1.0 모델이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좋겠죠. 네, 일단 이거 가지고 받아서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네, 설명을 살짝 보면은 자, 이 버전에서 좀 더 이게 잘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오토매틱 1111은 조금 느리다고 하는데 기본 모델보다는 좀 빠르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고 이 모델을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것도 이제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요. 자,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 모델하고 리파이너 모델만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모델이 이 부분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똑같이 할게요. 자, 똑같이 해보고 왠지 이 의상이 좋아서 뭔가 좀 비교가 잘 될 것 같고요. 오토매틱 1111하고 컴피 UI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프롬프트가 여기는 이렇게 많아도 상관은 없어요. 컴피 UI에서는 프롬프트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미지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발견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모델이 삽입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 크기는 똑같이 하고요.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로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은 지금 기대감이 좀 큰 편입니다. 많이는 사용을 못했지만 나오는 이미지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프롬프트만 잘 쓰면 잘 나오고요. 프롬프트가 조금 엉망이면 이미지도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일그러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좋은 툴과 그런 확장 프로그램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이 상태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런 상태로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리파이너 모델을 돌릴 때 또 어떻게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해보질 않아서 이 상태도 지금은 나쁘진 않아요. 좋아서 그리고 이제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다른 기능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설치하고 이런 이미지 비교를 살짝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네요. 보면은, 디테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업스케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보다는, 여기 12데이아에서 받아서 리파이너 모델로 한 번 더 돌려주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컴피 UI는 한 번에 그게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또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한 번 더 거쳐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재미를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미지 말고요. 실제 같은 그런 이미지를 또 뽑아봤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사진으로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같은 경우 우리 동양인은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베이스 모델로 뽑은 이미지고요. 자, 요거는 이제 리파이너 모델을 변환해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괜찮고요. 나중에 이제 파인 튜닝이 더 되면은 훨씬 더 예쁘고 다채로운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